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륜 기반의 사륜은 얘는 전륜이 아니라 사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전륜인데 사륜을 좀 이렇게 그때그때 쓸 수 있다. 예, 그 정도. 이 정도 타는 그 정도까지는 서포트 다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심하게 야 우리 한번 달려볼래 하는 서킷 가서 이제 한 랩, 두 랩 탄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1.5랩이 한계일걸? 조금 이제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열을 금방 받아요. 봐서 알겠지만 커플링이 작거든요. 그러면 열 받으면 이게 그 ECU가 그쪽 ECU가 작동을 끊어요. 열 받았는데 계속 중단시키면 고장 나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전륜 기반이다라는 말을 꼭 집어넣는 거죠. 요즘 아우디 꽈트로도 기구 막 줄이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막 그 기계식의 항상성이 없어졌어요. 기계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기계식 전자식이냐 싸움이 이제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식은 전자화되고 전자식은 기계식의 효율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구성도 그러니까 항상성을 조금 내주고. 네. 비스커스 커플링보다 나아요. 비스커스 커플링은 그냥 그 유체의 끈끈함 때문에 늘어지는 면 그거 되는 거고 그건 또 전자식이 아니라 그것도 말하자면 기계식인데 뭐 기계식이라고 말하기가 좀 진짜 무색한 기계식이죠. 센서로 스캐닝을 해서 잡아주는 게 전자식인데 그건 그냥 즉각적으로 슬립이 일어나면 그냥 작용을 그 비스커스 커플링 그 판들이 작용을 하도록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가 물리는 기계식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기계식이라고 하면 혼동되니까 그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가장 싸고 저렴하고 효과가 미비한 게 비스커스 커플링이고 예전엔 뭐 전륜구동 다 그거 썼는데 그거보다 진보된 게 바로 이거예요. 예, 요게 전륜구동 기반의 요 방식 전자식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다판식을 좀 지구성 있게 쓰려면 네. 보통은 뭘 해주냐면 이게 판이 붙었다 떴다 하면서 유압이 그러니까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온도가 오르고 그러다 보면 얘가 힘을 못 봐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륜구동 같은 경우도 얘가 LSD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이게 드리프트를 막 하다 보면 한 두 바퀴 돌면 풀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 돌아. 못 찢어져. 작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그 용량을 키우든지 아니면 얘를 냉각 핀으로 냉각을 계속 시키든지 뭔가 보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정도 보면 아 그냥 잠시 쓰라고 만든 거구나. 그러니까 보통 전자식도 중앙에 트랜스퍼 유닛이 있어서 기구가 커야 돼요. 클러치판도 크고 장수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더 오래 견뎌요. 그러니까 이런 커플링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륜이야 뭐 그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요거 이 사륜하고 전자식은 다 똑같은 줄 아시더라고요. 전자식도 차종마다 다르고요. 차의 구성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같은 SUV라 그래도 이 클러치와 기어를 같이 쓰는 전자식도 있고 또 체인을 쓰는 것도 있고 벨트를 쓰는 것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다 보실 수 없고 메이커마다 그러면 뭐 마그나 파워트레인에서 가져온다고 다 똑같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브랜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라고 오더를 주면 거기서 또 이렇게 오더에 맞춰서 제품을 갖다 주고 또 기술진이 같이 협업을 해서 조율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H-트랙하고 X-드라이브하고 포매틱하고 다 똑같거든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물려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이거 해달라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 EAWD가 나오면 다 없어질 것들 아니에요. 이거 뭐 해야 되나? 저희도 좀 아리까리 해가지고 다 필요 없는 게 뭐냐면은 E4가 들어오면 전자모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속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E4는 여기 모터 하나 저기 모터 하나 보통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전자식 그 전기 자동차가 되면 디퍼런셜이 이제 필요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한 65% 70% 되는 출력 들어가고 저기에 한 35% 혹은 30% 되는 모터 들어가서 이 두 개를 이제 출력에 따라서 트랙션 컨트롤 그다음에 스테빌리티 컨트롤에 따라서 출력 배분만 하면 돼요. 되게 단순해져요. 그리고 출력 손실도 거의 없어지고 중간에 프로펠러 샤프트 같은 거 필요 없고 트랜스퍼 유닛 이제 필요 없고 그래 버리니까 그래서 현재는 내연기관에다가 플러그인 해가지고 뒤쪽에 모터 집어넣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앞뒤로 모터. 그냥 앞뒤로 네. 모터. 네, 앞뒤로 모터. 그래서 여기에 200마력, 저기에 한 120마력 네. 뭐 이렇게 들어가면 최적의 조합이 나오는 거죠. 네. 눈길에서 왜 테슬라들이 듀얼 모터 들어가 있는 게 극강의 성능을 보이는 게 걔네들 사륜이 엄청나서가 아니라 전기 모터로 발휘되는 출력 손실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사륜 분배가 되게 좋아요. 제어가 쉽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내연기관이라는 게 어차피 토크 플럭추에이션이 있고 어느 RPM에 따라서 토크가 막 달라지고 제대로 세련된 출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연기관은. 네. 근데 모터는 신호만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쁘게 나오잖아요. 토크가.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앞에 얼마, 뒤에 얼마 그냥 줘 하면 사륜이 그냥 쫙 그거죠. 나오거든요. 변속기가 최적 타임 잡아줘야죠. 사륜도 최적 타임 잡아서 출력 배분해야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부상 심한 선수 능력은 있는데 부상이 심해. 그러니까 왜 그 2m 20, 30센터 넣을 때 부상 때문에 8분, 10분밖에 못 넣잖아요. 그런데 샤킬 오닐 같은 선수들이 왜 위대하냐면 2m가 넘는 엄청난 센터인데 올타임을 소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는 샤킬 오닐 같은 센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제 그 이런 내연기관의 사료는 키 크고 다 좋은데 부상 염려가 많은 뭐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륜 구동 노하우가 엄청나서가 아니라 전기 그건 아니에요. 모터를 앞뒤로 넣으면 얘가 출력 손실이 없고 즉각적으로 최대 토크가 나오는 그래서 사륜의 제어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모터를 일반 내연기관 메이커들이 모터를 잘 제어하기만 하면 그렇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퍼포먼스다. RC 해본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 RC 해본 사람 엔진차 RC 하는 거와 모터 RC 하는 거의 차이를 딱 보면 아, 그지? 네. 완전히 다르거든. 엔진 RC는 이게 참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휠 스피드 센서가 야 미끄러져 하고 지가 잡아내서 엔진한테 신호를 주면 미끄러져 줄일게 하는데 그 사이에 안 미끄러졌어. 그럼 그렇죠. 상황이 막 바뀌는 거야 그 사이에. 그 쟤는 힘 보냈는데 가지도 않고. 이제 야 멈췄는데 또 힘 주면 어떻게 해? 뭐 이러고 그러고 있는 건데 얘는 야 미끄러져 하면 그래 딱 뒷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 줄일게 딱 줄이고 그냥 쉽게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보기에 내연기관에서 오는 이런 사륜 분배는 그 충청도 사람 아버지 돌굴러가요. 네, 뭐 그런 식인 거죠. 전기 모터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래서 테슬라가 킹왕짱이 아니라 모든 전기차로 다 바뀌면 전륜 이 AWD는 지금보다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륜을 정리를 해야 되나 마나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필요 없어지거든요. 앞으로. 개발은 열심히 해놨는데 뭐든지 기술이라는 게 새로운 게 나오면 기존에 쓰던 것들은 도태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 기술이 원숙하고 엔지니어를 얼마나 갈아 넣었던 시대가 바뀌면 퇴장해야죠. 네. 엔지니어링 중에서 쉬운 엔지니어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장르가 바뀌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 차를 구입할 때 이륜과 사륜의 차이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주행을 할 때 이륜과 사륜의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리고 강원도라는 모른 특수한 지형에서 꼭 사륜이 필요한가. 네, 이런 것들. 이 정도는 됐나요, 선생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이륜과 사륜의 차이. 이륜은 후륜이든 전륜이든 구동축이 앞쪽 뒤쪽으로만 가동을 하는 거를 이제 이륜이라고 합니다. 엔진이 앞에 있으니까 후륜으로 구동을 하게 되면은 FR. 엔진이 앞에 있는데 앞쪽으로 구동이 된다면 FF.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륜과 사륜 구동의 차이는 구동축이 2바퀴에 작용을 하느냐 4바퀴에 작용을 하느냐예요. 간단히. 네. 여기에서 우리나라 지형에서 사륜이 필요하냐. 자, 이걸 접근하려면 지금의 사륜 구동의 의미가, 기능적인 어떠한 의미가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예전에는 사륜 구동이 험로 주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가거나 아니면 한쪽 바퀴가 이렇게 떠져 있을 때 나머지 바퀴고, 아니면 구동력을 상실을 반대편에서 하게 되면 다른 편으로 또 나와야 되고, 전륜의 구동력이 상실됐으면 후륜의 구동력이 상실되면 전륜으로, 이런 개념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사륜이 오프로드라든지 아니면 험로를 갈 때 꼭 필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사륜 구동은 SUV라든지 뭐 이런 레저용이라든지 뭐 스포츠 용도로 주행을 하는 뭐 랠리차라든지 이런 차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국한된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이 강했는데, 이게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이게 트랙션 컨트롤, 그 다음에 자세 제어, 그 다음에 ABS,
그 다음에 토크 벡터링, 이런 기술들이 다 트랙션을 확보하는 기술들이에요. 접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접지를 향상시키는 건 곧 코너링 포스를 높여주는 겁니다. 전자식 사륜구동은 구동 배분을 통해서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를 조절을 해서 운전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코너링의 한계치를 높이고자 하는, 주행 안전성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륜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안전을 어떤 차들의 사륜이 더 필요할까요? 차고가 낮고 롤 저항력이 강하고 코너링 포스가 좋은 그런 스포츠 세단의 사륜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차고가 높아서 모멘텀이 길어서 롤의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코너링 포스가 약한 차가 필요할까요? 그거요. 네. 그래서 SUV에 전자식 사륜이 들어가게 되면 네. 주행 안전성이 좋아져서 온로드 성능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륜이 들어가게 되면 나쁜 점이 뭘까요? 정답. 네. 비싸진다. 그렇지. 두 번째, 연비요. 연비. 세 번째, 세 번째 됐어. 네. 정비성? 그렇죠. 네. 정비성. 차가 무거워지고 또 나중에 수리해야 될 게 늘어나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네. 이런 게 단점이에요. 자, 그러면 장점이 더 많을까요? 단점이 더 많을까요? 장점. 모르지, 그거. 아, 그래? 네,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나는 뭐야? 스포츠 주행을 SUV로 안 해. 난 평범하게 천천히 다녀. 이러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좀 더 스포츠한 주행, 안정적인 주행, 그 다음에 SUV로도 달리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어. 하지만 안정적으로 달렸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은 SUV로도 한계치 높은 주행, 그리고 또 안정적인 주행, 트랙션이 좀 잘 잡히면서 재미있는 운전을, 좀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도로 환경이 좋지 않던, 그리고 또 빠른 속도던 두루두루 안정감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사륜.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강원도 같은 산간지방의 그런 특수 지형에만 사륜이 필요한 건 아니네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 사륜구동이 네. 세단에서부터 SUV까지 폭넓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륜구동은 자동차의 한계치를 높여주고 자동차가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접지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구동력을 분배하는 전자식 사륜 장치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로 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사륜 견인이 필요한 어떤 환경에서만 필요한 옵션은 아니에요. 저희가 매번 시승할 때마다 이제 사륜 옵션, 다이나믹스를 위해서 꼭 넣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이제 이륜, 후륜 구동이 좋냐, AWD가 좋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 며칠 동안 설전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좋냐라는 그 기준이 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극한의 성능에서 좋으냐 아니면은 연비가 좋으냐, 그 기준이 다 다를 거잖아요. 가성비가 좋으냐. 그치.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취하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평가는 힘들지. 상대평가지. 그러니까 막 안정성, 어쩌다 한번 있는 위험을 위해서 평상시에 그 주행 느낌과 연비 이런 걸 포기해야 되는 게 싫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그런 분들은 안정성, 사륜 사시면 안 되지. 안정적인 느낌, 이제 뭐 서머 타이어, 이제 윈터 타이어 끼기 귀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사륜을 선호하시는 것 같고 이제 뭐 내가 맞다 너가 맞다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진영이 날리게 된 거죠. 이건 뭐 면바지가 좋아, 청바지가 좋아, 그 얘긴데? 청바지가 좋을 때가 있고, 면바지가 좋을 때가 있고, 파자마가 좋을 때가 있고, 양복바지가 좋을 때 있고. 취향 차이인 건데 환경 차이, 취향 차이, 네. 그 다음에 사용 용도 차이. 그런 거죠. 저는 그 네. 앞바퀴 굴린 기반의 사륜 구동이 네. 의미가 있다는 거는 항상 좀 궁금했던 그런 편이었거든요. 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제일 유용하죠. 저는 이제 전륜도 타보고 후륜도 타보고 사륜도 타보잖아요. 전륜의 언더스티어를 좀 혐오해요, 저는. 네. 그래서 전륜으로 옆으로 쫙 밀려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 그렇죠. 후륜으로 뒤가 미끄러지면 카운터 치고 뭐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전륜 기반의 사륜은 그 사륜 때문에 옆으로 쫙 밀려나가는 게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많이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의 보험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더스티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언더스티어를 감소시켜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환경이 훨씬 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창현 드라이버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 어느 정도 오버는 잡을 자신이 있다 이거지. 그 운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버가 나면 카운터로
하면 두세 번도 잡을 수가 있는데, 언더는 이게 내가 실수를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노면 상황에 따라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오일이 하나 뿌려져 예, 있다든지 뭐 그럴 수도 그래서 있는 거고. 전륜의 접지를 상실하는 뭐 블랙 아이스라든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앞바퀴가 확 미끄러져 버리면 조향이 안 먹고 코스를 이탈한단 말이에요. 그때 뒤쪽으로 구동 배분을 해주면 그 현상이 덜하니까 위험한 상황을 한결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륜 쪽에 이 사륜이 들어가면 언더스티어를 조금 싫어하는 성향의 운전자들은 와 이거야말로 여기에서는 개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반대로 뭐 나는 뭐 전륜 구동도 안정적으로 타고 언더 날 일이 왜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이런 분들도 급하게 뭐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급하게 조향을 해야 될 높은 상황이 속도에서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래나 접지가 약한 데서 미끄러질 때 조향축이 미끄러지게 되면은 그게 언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후륜이 도와주면 아무래도 사고가 안 나거나 덜 심하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단 뭐 보험의 성격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현재 사륜은 이 구동 배분을 통한 다이나믹스 향상이에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많이 느낌이 다르죠. 예전에 험로 주파 그 어디 뭐 바퀴가 하나 빠졌을 때 그렇죠. 전륜이 빠지고 후륜이 빠져 전륜이 뭐 이런 용도, 오프로드 용도에서 지금은 이 거의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거동 지금. 안정. 네. 트랙션 컨트롤, 스테빌리티 컨트롤, ABS 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토크 팩터링도 브레이크 제동을 통해서 이게 또 트랙션을 잡아주는 기술인데, 코너링 할 때 이런 거와 사륜 구동이 다 연계가 돼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는 기본적으로 그 6개 축을 통해 그 차의 움직임, 그 센서링을 하는 IMU 센서가 있어요. 그것들과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접지를 상실하게 되면 그쪽 부분을 보완할 만한 다른 쪽에 출력을 몰아줘서 접지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러니까 두 개에서 하나만 접지를 상실하면은 50% 상실을 하는 건데, 네 개에서 하나를 상실하면 25%만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눠 쓰게 되면 안정감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항상 도로가 접지가 100이 아니에요. 그 접지가 어떤 때는 70, 어떤 때는 뭐 80, 어떤 때는 60. 그 상황에서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항상 100을 나눠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50을 나눠 쓰는 거, 어떤 때는 40을 나눠 쓰는 거,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4개로 나눠져 버리면 그 접지의 합이 2배가 돼버리는 거야. 접지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네. 기능적으로만 비용이나 뭐나 다 네, 빼고 네. 기능적으로만 놓고 보면 무조건 사륜이 그 이륜보다는 나아요. 그죠. 거의 무조건. 이게 뭐 전류 앞바퀴 굴림이든 든 뒷바퀴 굴림이든. 안정감에 있어서 트랙션 컨트롤 관련해서는 무조건 좋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무게가 좀 더 나가고 그렇죠. 네, 연비가 연비가 안 조금 좋아지고, 나빠지고 네. 그렇죠. 가격이 좀 비싸지고 그렇죠. 뭐 이런 점들이 단점이 되겠죠. 뭐 단점이 크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륜구동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술이다. 예. 아니, 상술은 아니죠. 상술은 아니고 선택지 주는 거죠. 선택지죠. 그러니까 선택지.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하고 한 150만 원, 200만 원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걸 지불하고 그리고 평소에 연비도 네, 약간 한 네. 5%, 몇 퍼센트, 2, 3% 네, 낮아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평생 체험할 일이 없다. 사륜구동의 그 네, 효과를. 네. 그런 분은 선택 안 하셔도 되고. 그렇죠. 네? 그런 분 돈 아깝게 왜 선택해? 뭐 이렇게 마음이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륜구동은 그 주행 성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주행 시, 그리고 또 뭐 스포츠 주행이 아니더라도 비상시에 네. 그래서 거동 시에. 노면 접지력이 또 약화됐을 때 이걸 4개로 나눠서 접지 특성을 강화시켜서 주행, 뭐든지 자동차는 4바퀴가 땅에 다 붙어 있으면 이상적이고, 뭐 하나가 뜨더라도 2개가 뜨더라도 나머지 2개가 잡고 있으면 이게, 근데 이 이륜이면은 구동축 2개가 떠버리면은 위험할 수 있는데 4개면은 4개가 다 상실될 수 있는 환경은 많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접지력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앞에 거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있어요.
후륜에다가 윈터 타이어 집어넣으면 사륜보다 훨씬 낫다. 이건 비교할 만한 가치도 없는 얘기일 수 있는 게 모든 실험이나 모든 비교는 동등한 조건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험의 그 기준을 맞추고 비교를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전륜, 사륜, 후륜을 놓고 윈터 타이어를 다 놓고서 어느 게 제일 좋으냐 이래야 맞는 비교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머 타이어를 다 장착하고 전륜, 후륜, 사륜 중에 뭐가 좋으냐 안정감이. 길에서 그렇죠. 네. 사계절을 다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한 신품 타이어로 교환해서 정확하게 맞는 피로수를 주행한 상황에서 셋 중에 뭐가 제일 안정성이 있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어느 건 사륜에다 서머를 놓고 후륜에다는 윈터를 놓고 두 개를 비교해봐 이러니까 사륜은 필요 없어. 이거는 아니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륜 구동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제 겨울에 윈터 타이어 끼는 게 귀찮아서 네. 라는 이유를 많이 드시는데 그건 조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맞지 않는 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사륜은 그 접지 향상이 노면이 미끄러울 때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접지 향상을 사륜으로만 극복하라가 아니에요. 더 잘 극복해라 이 말이에요. 눈길에서 그 후륜구동이 접지력이 만약에 50점이다. 네, 그러면 사륜구동의 접지력은 한 60점 돼요. 그렇죠. 근데 후륜구동에 윈터 타이어를 꼈을 때 접지력은 그보다 더 높게 70점이 됐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그럼 사륜구동에 윈터 타이어 꼽으면 80점 되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윈터 타이어를 꽂아야 될 정도의 그 저기라면 그 지형이나 네. 그런 기후라면 차라리 사륜구동에 윈터 타이어를 꽂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렇죠. 응?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눈길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이려면 윈터 플러스 사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교하실 때 전륜의 윈터가 더 낫다. 사륜의 썸머보다.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실험 그 대상군 자체가 달라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내면 이건 엉터리 통계예요.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생각하면서 뭔가 나 편하려고 이거를 꾀를 쓰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눈길 안전을 위해서는 사륜도 선택하시고 윈터도 같이 선택하시고. 타이어도 근데 같이 이제, 가시고. 그 약간 이제 경제적인 저를 고려해서 네. 사륜의 윈터까지 가려니까 비용이 좀 세잖아. 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네. 뭐로 할까? 네.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네.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둘 중 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인데 정말 안전을 원하시면 사륜의 윈터가 맞고요. 그 다음에 비용으로 둘 중에 뭐가 더 안전할까 하면 전륜의 윈터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러니까 후륜의 윈터가 전륜의 윈터보다 안전하다 이런 통계 없어요. 네. 그리고 구동 방식이 이게 이 눈길이나 노면이 미끄러운 데는 전륜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전륜의 윈터가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성이에요. 그렇죠. 차도 사실 후륜보다는 전륜이 더 저렴한 차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돈을 아끼시려는 분은 전륜의 윈터, 최대한 안정감으로 가실 분은 사륜의 윈터입니다. 네. 윈터하고 또 스노우는 특성 다릅니다. 예, 그래서 보통 겨울용 타이어를 윈터 타이어라고 하고 스노우는 이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또 그 안에 뭐 스파이크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스파이크 타이어 못 쓰죠.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발 두 발로 얼음을 지치고 걸어가는 거와 손 가지고 이렇게 같이 짚어가지고 이렇게 네 그렇죠. 발로 기어가는 거하고 미끄러져서 넘어질 확률이 뭐가 더 네 발이 더 높으냐. 안전한데 네. 그 뭐야 저 장갑을 끼고 네. 그러니까 눈길을 지지하는 네. 장갑과 양말을 다 낀 네 발로 가는 게 훨씬 안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맨발에 미끄러운 걸 네 발로 가는 것보다는 고무가 접지력 좋은 신발 신고서 두 발로 가는 게 더 낫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두 발에 고무 신발, 접지력 좋은 신발과 접지력 좋은 장갑까지 해서 네 발로 그래. 짚고 가면 생전 넘어질 일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스포츠 주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륜을 넣으세요. 접지력 면에서 트랙션 컨트롤 면에서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 나는 뭐 횡지가 뭔지 그 뭐 코너링 돌 때 아주 그냥 난 천천히 안정적으로 이러신 분들은 사실 사륜이 필요는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도 완벽히 필요 없느냐? 그렇진 않죠. 이런 분들이라고 사고 피할 때도 선비처럼 슬슬
나는 피해 갑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단 한 번을 쓰더라도 왜 이런 얘기 있잖아. 비상제동 한 번만 써도 옵션값 나온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륜구동에서 그렇게 위급할 때 거동 뭐 피스테일 일어나지 않고 언더로 그냥 처박히지 않고 오버로 휙 돌지 않고 잘 거동 잡아서 거기만 빠져나와도 사륜구동값 나오죠. 그렇죠. 네.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보험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런 보험의 경우가. 개념.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이 논란은 뭐 계속 될 거야. 영원한 떡밥이죠. 계속. 네. 뭐든지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거고요. 본인이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뭐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만약에 완벽한 앞바퀴 모터 따로 있고 네. 뒷바퀴 모터 따로 있고 그러면 그런 논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지가 이슈가 적당히 그냥 후륜으로도 갈 수 있고 네. 전륜 온리 모드로도 갈 수 있고 그렇죠. 필요하면 사륜 모드로 갈 수 네. 있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바꿀 수 있으니까 네. 이 차는 전륜이에요 후륜이에요 사륜이에요 질문 자체가 없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기차 바 같은데 단 한 명도 전기차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야, 이거 우리가 웃긴 거야, 이게. 뭐 전기차가 뭐 미래의 동력원이다, 뭐 어쩌다 저쩌다 막 떠도는데 정작 우리는 단 한 명도 전기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런 이율배반이 있을 수 있나. 마치 이거야. 좋으니까 사 해 하면서 자기는 안 사. 그렇지. 이게 무슨 다 좀 이따 살라고. 네. 희한한 논리야, 이게. 언행 불일치. 엑스드라이브가 그 온로드에서는 성능이 되게 좋은 걸로 이미 정평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식이 유리한 구간이 있고 기계식이 유리한 구간이 있어서 각자 자기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전자식은 기계식 바보 만들어 놓고 그렇지. 기계식은 전자식 바보 만들어 놓고 험로 같은 데 딱 세워놓고 네. 너 못 네. 빠져나와?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막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그리고 또 이거는 그 전륜 쪽하고 후륜 쪽 구동이 이제 자유로우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기계식이 못 따라가요. 예. 그다음에 기계식은 배분하는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건 거의 즉각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단판 크러치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발열 생기고 열 제어하고 해야 되고 출력 손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일시적으로 살 땐 출력 손실이 없다가 열 받기 시작을 해서 슬립이 여기 자체에서 네. 슬립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슬립이 생기면은 출력 손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기계식은 여기서 기어로 물어버리니까 슬립 날 일이 없는 거죠. 그냥 디퍼런셜이에요. 그러니까 디퍼런셜이 이 출력 전달 기구 중에서는 출력 손실이 제일 적거든요. 변속기가 좀 크고 그러니까 그 정도 아주 약하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출력 손실이니까 또 디퍼런셜 같은 구조니까 이게 하루 종일 물려 있어도 문제가 없단 말이죠. 물론 뭐 열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기계식은 전자식하고의 차이를 험로를 한 몇 시간 계속 하면서 얘가 못 버텨내는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 험로나 비포장에서 사륜 배분을 오래 해야 된다 그러면 전자식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난 사륜 뭐 비포장용이 아니라 온로드에서 그냥 주행 안전성 가져갈래 하면 기계식은 조금 불편하죠. 원래 전자식이 낫죠. 예, 기계식은 뭐가 또 불편하냐면 구동을 아예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뺄 수 있는 게 한 15%. 그래서 뭐 85대 15, 뭐 75대 25 이런 식으로밖에 배분이 안 돼요. 기어니까 뭐 기어비를 아무리 바꾼다 그래도 0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얘는 그게 되니까 평온한 도로를 일상적으로 다닐 때는 그냥 후륜구동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연비도 차이 나고 또 승차감이나 뭐 이런 어떤 그 하부 소음이나 뭐 이런 부분도 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기계식이 들어가면 무거워지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고장 나면 더 비용도 많이 들고. 기계식 좋아하세요? 전자식 좋아하세요? 저는 전자식이 좋죠. 그러시고. 오프로드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은 기계식으로 가시고 그죠. 예. 일반적인 도심 상황에서는 전자식이 더 그러니까 아우디 꽈뚜로 예. 그거에 이제 잠깐 그 얘기를 하자면 예. 아우디가 그 최초에는 원래 아우디가 전륜 기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치인데 전륜을 쓴단 말이에요. 아우디는 특이하게 4기통이든 6기통이든 8기통이든 전륜 기반을 썼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전륜 기반에서 사륜을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혼동되는 게 그러면
전륜 기반의 사륜이면은 좀 멍청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재미있는 기반은 후륜 기반의 사륜이다. 전륜 기반은 언더스티어를 빼주는. 그러면 아우디도 그러면 그런 개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우디는 좀 개념이 다른 게 아까 우리가 전자식, 기계식 얘기했듯이 아우디는 기계식으로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륜 기반이라고 해도 이게 전자식 사륜 구동의 전륜 기반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출력 손실이 거의 없고 후륜 쪽의 배분을 더 줘버리면 아예 디퍼런셜에서 후륜 구동처럼 운행하도록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우디가 또 재밌는 게 최근에는 예전에는 전륜 기반으로 사륜을 만들었는데 아예 지금은 그냥 사륜 구동으로 해서 구조가 좀 달라요. 이제 뭐 전륜 기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연결을 해서 뒤로 빼는 전체를 그냥 기계식 사륜으로 파워트레인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륜 기반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구조예요. 그냥 꽈트로다. 그냥 꽈트로예요. 지금은 또 기계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자식으로 서포트도 해줍니다. 그래서 기계식과 전자식의 장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해서 이 전후 출력 배분 비율도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럼 콰트로는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콰트로 중에서 소형 모델은 할덱스사의 전자식을 사용합니다. 그런 건 전륜 기반의 사륜이에요. 그러니까 아우디 꽈트로의 그 기계식의 명확한 그 직결적인 리스폰스를 보여주는 사륜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골프나 뭐 A45 AMG에서 보는 아주 토크 바이오스 레이쇼가 약한 무늬만 사륜 뭐 그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륜 기반의 사륜이고 나머지 A4서부터는 그냥 그 꽈트로식의 기계식 사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8 같은 모델에는 또 달라요. 이게 R8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비스커스 커플링 방식의 커플링. 그러니까 커플링이라는 거는 아예 그냥 일체형으로 그냥 거기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비스커스 커플링이 그 클러치 같은 판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그 토크 컨버터에 들어가는 끈끈한 오일이 같이 돌면서 비스커스 커플링이 말하자면은 사륜에서는 가장 싸고 또 토크 바이오스 레이쇼가 가장 떨어지는 말하자면 뭐 세미 사륜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뭐 그런 방식인데 이 스포츠카에는 그 정도만 배분을 해도 되니까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R8에서 사용되는 꽈트로는 이런 기계식 꽈트로하고 전혀 개념이 다른 그냥 무늬만 사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작은 A3나든지 뭐 TT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꽈트로는 보통 그 전륜에 들어가는 좀 약한 전륜 기반의 사륜 그리고 그 나머지 꽈트로는 전륜 기반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 아우디 A8까지 그런 구조고 벤틀리 프라잉 스퍼도 그런 구조예요. 벤틀리에도 사륜이 아우디의 그런 기계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많이 혼돈을 하죠. 아우디는 전륜 기반이라고 하던데 개념이 좀 달라요.